1996년 5월 5일에 발생한 일본의 실종 사건입니다. 사건이 심령 스퍼 탐사와 얽혀 있어서 일본 인터넷상에서 꽤 화제가 된 사건이었죠. (1996년 5월 5일) 일본 토야마현 히미시에 사는 두 여성이 실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히미시의 현립 여고 동창생으로 나이는 19살 동갑내기였죠.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느닷없이 밤 9시 이 두 여성이 우오주시에서 담력 훈련을 하고 오겠다라면서 집을 나섰다고 하네요. 한참 친구들과 흉가 체험 등을 할 나이대이기도 하죠. 이들은 실종자 중 B가 보유한 승용차로 히미시를 출발해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문제의 츠보노 온천장을 향했다고 하죠. 이들은 중간에 신미나토시에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인 카이오마루 해양파크를 들러서 친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밤 10시 이후 B의 승용차가 8번 국도를 타고 우오주시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되었죠. 이들은 친구에게 지금 우오주시에 있다 라고 삐삐로 메시지를 남긴 후 그대로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가족들은 두 여성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토야마현 경찰이 나서서 두 여성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5월 5일 이전에도 이 츠보노 온천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즉 이미 이들이 한번 이곳을 방문했고 5월 5일에 본격적으로 이곳을 탐사해보려고 했다가 실종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탐사를 주도한 것은 B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B는 A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에서 손전등을 구매했고,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이곳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동료는 거절해 친구인 A에게 말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동료가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A 대신 실종되었을 것이란 점에서 그 동료는 사건의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을 듯 하네요. 경찰은 열심히 일대를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하게 되죠. 심지어는 두 여성이 타고 간 차량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츠보노 온천장에 도착해서 담력 시험 겸 탐색을 했던 것인지 이곳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경찰은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딘가 호수나 절벽에서 차가 굴러떨어져 죽은 것이 아닌가 추정했으나 그마저도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서 추정의 영역으로만 남고 말죠. 이들이 담력 시험 겸 탐사를 위해 한밤중에 찾은 것으로 보이는 츠보노 온천장은 본래 온천 옆에 지어진 호텔이었습니다. 인근에 토야마현의 명소인 츠보노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광지였죠. 한때 이곳을 기반으로 스키장 리조트 건설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1982년 경영난으로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 이후로 폐허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심령 스폿이라고 하여 찾는 폐허 덕후들이 있었고, 인근 현들의 폭주족들의 집합처라는 말까지 나돌아서 인근 주민들은 치안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2003년 발간된 최신 일본 공포 명소 100이란 책에 이곳이 등재되었고, 2007년에 발간된 일본의 폐허라는 책에서는 최고의 담력 시험 장소로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폐허 덕후들과 폭주족들이 몰려서인지 이곳에서는 방치된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1997년에는 츠보노 온천장 안에 불상이 모셔진 약사전에서 불이 났고, 그 전에도 온천장 건물에 불이 나기도 해서 심령 스폿이란 소문이 나돌았던 걸로 보이죠. 이런 탓에 골칫거리가 된 이 건물을 철거하든지 하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아지자 1997년에 일대의 철조망을 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폭주족들이나 폐허 덕후들이 철조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서 노는 탓에 별 실효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대는 소유주가 버젓이 있으나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가장 큰 의혹은 과연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라는 점입니다. 한때 ECH 등에서 두 여성이 타고 갔던 문제의 차량이 신미나토시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떠돌았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죠. 경찰이 아무리 수색해도 차량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아무리 츠보노 온천장 인근을 수색해도 이들이 탄 차량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탓에 과연 이들이 츠보노 온천장에 간 게 맞긴 한 거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본 네티즌들도 있었죠. 이들의 차량이 토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의 경계 사이에서 목격된 시각이 밤 10시가 넘어서인데 친구에게 보내진 삐삐 메시지는 정확한 발신 시간을 알 순 없어도 한밤중에 우오주시다 라고 보낸 걸 미루어 보면 이들이 자정쯤에 우오주시 경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도 있었죠. 문제는 과연 나메리카와시에서 우오주시의 츠보노 온천장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겠냐라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이었죠. 이런 탓에 일각에선 납북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이 츠보노 온천장을 찾았거나 혹은 인근을 가다가 츠보노 온천장에 숨어있던 북한 공작원에게 붙들려서 북한으로 끌려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북한 공작원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하지만 츠보노 온천장의 위치나 주변 환경을 보면 북한 공작원이 숨을 만한 곳이 아니라서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토야마 인근 니가타에서 요쿠다 메구미가 납북되었고 호쿠리쿠 일대가 지리상 북한과 가까운 탓이 크지만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일본에선 본인들의 무능력함을 감추고자 무작정 납북으로 몰고 가는 기승전 납북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24년이 지난 2020년 3월 4일 부두 부근의 해저에서 자동차와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4일 종호경 후시키 토야마항 부두 인근 해저에 승용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차 내로부터 복수의 인골이 발견되었죠. 현경에 의하면 차는 1996년 5월에 사라진 히미시의 당시 19세 소녀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경은 인골이 두 사람의 것으로 보고 확인을 서두르겠다고 함께 차가 전락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경찰은 발견된 인골의 손상이 심하고 두개골과 골반은 남아있지 않지만 대퇴골의 일부에서 검출된 DNA를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실종된 2명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경찰이 실종된 차량과 여성을 보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을 토대로 목격자 3명을 특정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1월에 청취한 결과 1996년 5월 연휴 심야에 차량이 발견된 해상공원인 카이오마르 파크 근처에 주차 중인 여성 2명에게 목격자들이 말을 걸려고 다가갔다가 그 여성이 탄 차량이 갑자기 돌아서 급발진해 바다로 추락했다며 무서워서 이 얘기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과거 당시 수사를 담당하는 일본 경찰들이 이들이 어딘가 호수나 절벽에서 차가 굴러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닌가 라고 추정했던 것이 맞았던 거죠.